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유영만.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인재육성 전략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나서 책상에 써섰다간 관념적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다. 그 이후로 지성과 야성, 재미와 의미, 그리고 체험과 개념이 융합되는 즐거운 학습, 건강한 지식, 보람찬 성과, 행복한 일들을 설계하는 남다른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태계에서 지식 창조의 원리를 파헤치는 지식생태학자인 저자는 지성 없는 야성은 야만이고 야성 없는 이성은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주장한다. 또 체험 없는 개념은 관념이고 관념 없는 체험은 위험하다고 선동하며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뛰고 킬리만자로 정상에 오르며 오늘도 어제와 다른 체험적 상상력을 색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는 창작의 텃밭을 갖고 나가고 있다. 현직 한양대학교 교수이며 80여 권의 저 역설을 출간한 다작주의자이자 감동을 선사하는 명강사이다. 주요 저수로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공부는 망치다. 독서의 발견. 곡선으로 승부하라. 나는 배웠다. 유영만의 생각 읽기. 유영만의 청춘 경력. 표문이데아. 버리꼴레러.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체인지. 상상하여 창조하라 등이 있고 주요 역수로는 하던 대로나 잘하라고. 빙산이 녹고 있다고. 핑. 에너지 보석 등이 있다. 플롤로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누구를 만나 어떤 인간적 자극을 받고 살아왔는지 어떤 체험과 각성을 통해 자신을 부단히 재탄생시키며 살아왔는지를 편견 없이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머리에서만 이루어질 때는 복잡한 생각이 개입되면서 나의 방식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오해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가 깊어질 때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 사이에 경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는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해법을 찾아보려는 발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꿈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또 다른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주관으로 상대를 오해하는 과정의 반복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오해의 정도와 수준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지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기를 지향하고 있다. 가령 인간과 의사의 관계, 제공하는 쪽과 제공받는 쪽의 생각은 묘하게 어긋나곤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의사에게 체온을 주었다. 여기지만 의사가 기억하는 건 무게이다. 이규리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난다 2019년 페이지 68페이지. 이규리에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러지 않을까요? 나는 상대를 배려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상대는 오히려 자기 일에 참견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난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꾸밈없이 써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즐겁게 학습하고 건강한 지식을 창조해서 함께 나누는 지식 생태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순간 미덕을 찾아내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저마다의 위치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강의실의 학생들과 동료 교수는 물론 강연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합니다.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대체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SNS를 통한 관계망으로 더 많은 관계와 친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성숙되지 않고 관계망이 빠른 만큼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운명 같은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가는 연대는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면서 갖고 나가야 할 커다란 숙제이자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얻는 즐거움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잠시 나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다른 사람의 세계로 넘어가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세계와 접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부단한 접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꽃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나듯 사람도 저마다의 생각의 씨앗을 다양한 사람을 매개로 피워내면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갑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인생은 차곡차곡 성숙해 갑니다. 그것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진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이타심으로 시작한 만남이지만 그 근원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애쓰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에는 이러한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이유의 근원에는 나도 사랑받고 행복해지려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타적 사랑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적 발로에서 행복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튼실한 연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복잡한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재단해버리기도 하고 그 결과 생각의 다름은 차별화되지 못하고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러티브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러티브에 담긴 사연과 사정을 헤아려 보기도 전에 내가 가진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해버리면서 결국 그 사람의 삶까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합리적 논리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람마다 몸에 아로새겨진 애틋한 사연을 따뜻한 가슴으로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보란듯이 눌려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나를 만든 다양한 경험의 합작품입니다. 그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를 것이고 오늘의 나는 다시 내일의 다른 나로 변신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기준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폭력이고 횡포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세상 앞에 가만히 앉아 지난 한 해 동안 만나서 행복하고 속상했던 사람과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인간관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과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반성하고 성찰하다 자판을 당겨 조용히 두들긴 것이 이 책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는 브런치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향기도 깊어진다는 말처럼 성찰과 각성을 통해 또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주체이자 타인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누군가에게 한 세상이며 누군가는 나에게 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 저런 사람으로 변신하는 와중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큰 즐거움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쓸쓸함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되돌아볼 때 나와 너는 좋은 사이가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황지우의 시집 개눈 속의 연꽃에 실린 산경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 관계가 이해타산으로 이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긋난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첫 만남의 출발이 어땠는지요? 이타심이었는지요? 이기심이었는지요? 내가 나를 위한 행위는 우선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미미합니다. 저 사람을 위하겠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돌고 돌아 호수 위에 물 동그라미처럼 번지고 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예술이다. 영화 위대한 쇼맨에 이런 주옥 같은 대사도 있습니다. 이타적 베풀기는 결국 나의 행복을 담보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처음에 이타적 마음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잃은 것일까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상대를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하는 것이다. 루시아,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더 숲, 2019년 페이지 209. 루시아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 숙고 끝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단편적 현상이나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순간 관계에 대한 오해에 싹이 트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또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들리는 육성보다 들리지 않지만 몸으로 전해지는 울림과 파장을 고유 속에서 감내해낼 때 관계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쉬어가면서 애정간의 호기심과 상대에 대한 물음표가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는 만나면 반드시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 인물의 10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기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행,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각오를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는 사람, 단점만 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나도 한순간 이런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기는 언제나 잠재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사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쏟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누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이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는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걸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기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제보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그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뿐인 사람,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진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애로사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니 어서 정신 차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함량 미달의 인간을 생성해내기도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해법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외수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즉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미덕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반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척은지심이 있습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이유는 말없이 나의 배경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365일 과시형.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과신과 자만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과시가 길어지면 도리어 가벼워 보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친구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그는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시가 거듭될수록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습니다.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에 집중하느라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은 누구나 따라야 할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치부합니다. 말문이 자유롭게 열려야 새로운 관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말문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틀렸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 말하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만난 말문을 막는 사람은 무척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상대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만 입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은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나를 만날 때도 고압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말문을 막는 사람을 만나 할 말을 잃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을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의를 진행하는 팀장이 팀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있다가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의 의견을 일절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이야기한 것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리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지도 못하게 사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말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문을 막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과거로 향하는 꼰대.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의 거처는 과거입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지금은 힘든 일만 반복된다고 불평등을 합니다. 그 옛날에 술 마시면서 주고받던 대화도 끊임없이 되풀이 됩니다.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고 세상도 많이 변했는데 생각이나 경험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도 지금 또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비춰 각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거가 언제나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왜 시대착오적 발생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달콤한 향수와 아련한 추억에만 흠뻑 젖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이 없습니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으면 위험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상향에 기거하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퇴치해야 할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과거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예전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추억에 빠집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잠시 향수에 적는 즐거움을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미래 이야기는 없고 온통 과거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꼰대들의 학년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은 지금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는 색다른 생각을 가로막는 장본인입니다.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요행만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전 속력으로 달려오다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 것을 본 농부가 토끼를 공짜로 얻을 생각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무 그루터기만 쳐다본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수주대토를 휴브리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과거 정치 권력을 잡은 창조적인 소수 집단이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성공 체험을 반복하려다 도리어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상상력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현재와 미래까지 삼켜버립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낯선 생각으로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의 변화도 거부하면서 익숙함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보다 어제가 반복되는 삶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낍니다. 현실 안주만이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도전은 불필요한 만용이며 삶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도 살만한데 굳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이렇게 익숙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방식을 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삶의 활력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체에서 소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쥐라하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익숙함의 반대는 낯섦입니다. 낯선 일, 낯선 사람, 낯선 장소는 익숙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적이자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여기를 떠나 낯선 저기로 가야 합니다. 늘 만나던 사람만 반복해서 만난다면 늘 하던 일만 해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삶은 익숙한 공과의 결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자두를 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술가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시인 역시 당연함을 부정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탄보다 한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익숙함의 덕세에 걸려 다르게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배울 곳은 없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탄성을 잃어버리고 감탄할 일도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지 말아야 할 미래입니다. 그들은 색다른 도전을 회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여기서의 삶에 만족합니다. 나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를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공부하지 않으면 남에게 쉽게 공격당합니다. 이들은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는 일종의 지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맞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 지적 호흡을 멈추면 정신적 성장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멈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움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왜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배우는데 시간을 낭비하는지 묻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굳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란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멈춘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가 가진 오만함으로 인해 과연 제대로 된 공부가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바쁘게 사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책 말고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달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무리해서 내치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합니다.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려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늘시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공부에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계속하지 않은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지 않은 이유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부하는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불석 건의 공부를 이어갑니다. 책이라는 꼴에 비추어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먼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노력합니다. 공부를 멈춘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언제 봐도 표정이 즐거워 보이고 몸도 가벼워 보입니다. 배움으로 깨닫는 즐거움과 행복 덕분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은 비교적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배움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레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배움도 시작하기 전부터 설렙니다.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당연한 생각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찰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만난 특이한 간판조차 그에게는 관찰과 공부의 대상입니다. 인생의 주연은 설렘과 호기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은 장점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한 삶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질책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버립니다.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탓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데 천재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작은 꼬투리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먹구름 속에 태양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꼬투리만 잡은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펼쳐진 악조건과 불행을 탓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덕분에 라는 말보다 때문에 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덕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면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들은 먹고 살기 바쁜 탓인지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된 것인지를 망각합니다. 이들의 주특기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챙겨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와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기에 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도움이 그의 내면적인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일이 끝나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도와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주고받는 정의 소중함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대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공손한 행동입니다. 대접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접에 담긴 상대의 사랑과 존경과 정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베풀어준 만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랑관계를 그렇게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씁쓸합니다. 대접해준 사람은 정성을 다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렇게 저울을 들이대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대접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대접 속에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접을 뒤집어 접대가 되면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접대는 사실이지만 접대는 사실이지만 대접은 환영입니다.
대접이 오가는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을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줍니다. 그 대접을 시작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버림이 반복되면 버림받는 일이 계속되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 사람에게 한 접대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저버린 은혜는 연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신과 배신의 사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사랑관계에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은 다시 사랑관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기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 약점이나 결점을 갖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인간관계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힘겹게 건너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성숙한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가르침은 우회적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고 반성하게 만들고 마침내 깊은 성찰을 유도해내는 커다란 거울입니다.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숱한 약속과 다짐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하다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소한 일들이 상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살다 보면 자기의 현재 모습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 휘둘리고 바쁜 일상에 치이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나태함에 빠져 중요한 일과 사람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를 향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 두어야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만남의 매무새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면서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내일부터 운동하려고 결심했는데 때마침 비가 옵니다. 주변 환경이 알아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그치면 내일부터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날 아침인데 운동을 시작하려는데 전날 회식하면서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숙취 중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거야. 술 깨고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부터 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정말로 운동을 시작하게 될까요? 새해 첫날 대단한 각오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연초부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빙판길도 생기고 운동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한 것만도 못하다는 자기 합리화로 다시 운동을 미룹니다. 운동에 대한 결심은 이제 결심 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듯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환경이 나에게는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밥 먹듯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지만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힘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은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공과 행복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경지에 오르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력을 잘 관리해서 자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허약한 몸은 허약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리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기 극복이 선행되어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난간이 극복됩니다. 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밥맛도 좋아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운동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천하는 운동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자 지름길입니다. 다짐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담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결심은 반복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선거 때마다 공약을 발표하지만 당선한 후에는 실천하지 않아서 공약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헛된 다짐만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를 뿐입니다. 밥을 매일 먹는 이유는 활동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음을 먹는 이유는 실천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고 결연한 각오로 실천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배의식이나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음먹은 일을 밥 먹듯이 실천하지 않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감에서도 의심과 회의가 들면서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이나 전략을 하루아침에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담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는 우공이산이 바로 위대한 성취의 숨은 비결입니다. 이들은 크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한번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행동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내 일을 사랑한다면 진심을 다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완수합니다.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습니다. 나름 걱정을 하면서 점심도 굶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어야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감을 해서 그제야 일어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끈이 뚝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저는 약속을 했는데 하루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1시까지 가면 되냐고 묻습니다. 나는 저녁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는 점심 약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점심 약속이 있는 상황이라서 난처했습니다. 분명히 저녁 약속이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상대가 점심 약속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이 또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후자는 그래도 사과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맨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기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밥 먹듯이 약속을 하지만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을 기획하기도 힘들 뿐더러 친구로 두기도 어렵습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그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이 만들었지만 상대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도 형성된 관계이지만 어느 시기부터 무례가 반복되면서 사소한 일도 뽀그댑니다. 가까웠던 관계에는 어느새 거리가 생기고 무관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관심 밖으로 아예 밀려나 버립니다.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신뢰가 힘겹게 싹트서 자라기도 하고 무심하게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사람.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며 나의 신념이 보는 것입니다. 시선은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시각입니다. 시선은 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기능과 생각과 감정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본 것을 해석하는 관점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며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정고투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간혹 나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에 격렬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매사를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탁월한 시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도 많은데 모든 표현에
부정의 언어가 들어갑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려 상처를 주는데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색다른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름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보다 폄하하고 헛들기 바쁩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의 명점은 이야기의 맥락을 읽어내지 않고 일부 주장만을 포착한 뒤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를 쓴 엄기호에 따르면 이들이 구사한 언어는 동행의 언어보다 동원의 언어라고 합니다. 동행의 언어는 저마다 지니고 있는 고통을 곁에서 위로하면서 함께 연대를 지향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동원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입니다. 동원의 언어로 상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동행의 언어는 사라지고 연대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미가 없는 매정한 사람. 타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잘 돌볼 줄 압니다. 인간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빛납니다. 반대로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밥맛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머리는 똑똑하더라도 따뜻한 가슴이 없어서 상대를 배려하거나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덜미가 잡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간적 배려와 겸손이 부족하면 결국 제 살이 깎이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현상도 다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늘 만났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면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계산이 관여하지만 마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는 것에는 함께하고 싶은 공간과 긍휼이 작용합니다. 베푸는 것도 습관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 덕분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품보다 폼 잡기를 즐기며 잘난 체 하는 것도 습관의 산물입니다. 폼 잡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품기보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보다가 자기 것이냐 팔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으면 품격이 높아지지만 폼만 잡으면 그만큼 품격이 떨어집니다. 타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잘 돌볼 줄 알지만 타인을 돌보는데도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나만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진다. 타자를 지키려고 할 때 나날이 확실해진다. 김진영 아침의 피아노 한겨레 출판사 2018년 페이지 242. 철학자 김전영의 아침의 피아노에 있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때 나는 더 강해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돌봄이 시작됩니다. 감이 떨어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감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빠져주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더 깊은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꾸 훈수를 두고 충고와 조언을 하면 본인의 품격에 흠집을 낼 뿐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먼저 타려고 하거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입니다. 성찰 능력을 상실해 수치심을 모르는 존재들의 전매 덕후입니다. 김원년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년 59페이지. 나이가 들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이 떨어지면 덜 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자행합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전체적인 판세를 종합적으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 보존 편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고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일수록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신념에 상응하는 사실만은 편향적으로 편집해서 자기 주관을 더욱 강화시키는 확정 편향에 걸려들면 분위기 파악 능력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접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신념과 확신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만남이 지속될수록 흥미는 줄고 피곤은 늘어납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인연으로 시작된 인간관계지만 갈수록 상대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과 행동도 부지불식간에 드러납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피곤함만 쌓이는 이런 인간관계는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다가는 내 인생도 피곤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이어간다는 데는 내가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표현과 행동은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포출된 것입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습니다. 모래 아래에서 우주를 바라본 시인 윌리엄 블레이커처럼 한 사람이 포출하는 말과 행동에서도 그 사람의 전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읽어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으로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은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기호에 해당합니다. 그 기호를 잘 해석해보면 그 사람의 나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의 주변에 깔려있는 감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름치한 사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이 지닌 숭고한 미덕입니다. 염치가 있어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염치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염치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고 불고는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염치불고하다는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염치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고 요구만 합니다. 의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원, 출석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성적은 좋게 해달라는 학생, 입법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국회의원, 힘들게 일하지 않고 밥값만 축내는 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염치불고하고 권위만 앞세우는 몰염치한 사람입니다. 몰래 나쁜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을 보고 염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쓰레기장이 아닌데도 남몰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고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순간 미덕입니다. 갈수록 염치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서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의 부끄러움을 감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이의 풍토가 염치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더욱 부채질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몰염치한 생각입니다. 쓰레기를 집 밖에 버리면 우리 집은 깨끗해지지만 함께 쓰는 공유 공간은 지저분해진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언제나 변명과 기만을 일삼는 사람은 몰염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비인간적인 작태를 일삼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인격적인 사람. 예번 속일 수 있어도 눈빛과 표정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지방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상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해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한참 꿈을 키워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에 강연을 승낙했습니다. 강연을 비롯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나름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나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아침에 얼굴을 보자고 약속한 행사 담당자가 출발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차 시간은 다가오고 연락은 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기차역으로 가려던 참에 문제의 행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무례함은 둘째치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연달하는 모습에서 인간적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보여주는 그의 태도는 행사 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두 번의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기에 몰린 사람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사실을 말해도 크게 손해날 것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떠오르고 입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내뱉습니다. 어느새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입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과 표정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기색에 영들한 표정과 떨리는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실망으로 물든 인간관계의 얼룩은 쉽게 치워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기는 힘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로서는 안타깝지만 나로서는 인간관계에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무임성처에서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 무임성처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시일이 촉박한 과제를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해서 각자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한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힘들게 만나도 만날 때뿐입니다. 돌아가면 언제 합의를 했냐는 듯이 기본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함께 하기로 했던 과제를 거의 혼자 다 해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자괴감이 끊임없이 치솟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 그런 마음은 뒤로 하고 과제 마무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결과물을 공유하고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과제를 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일찍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그간 함께 과제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공치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 세웠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끝까지 자신을 믿고 밀어준 덕분이라며 일장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공치사를 보면서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임성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향의 사람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팀 과제를 할 때는 얼굴도 잘 비추지 않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남들이 힘들게 과제를 하는데 본인은 관전하는 자세만 보여줄 뿐입니다. 문제 상황으로 뛰어들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귀신같이 나타나 그동안의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무임성차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무임성차에서 누리는 권리는 인정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고생한 덕분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미덕이 몇 사람의 치사한 행태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임성차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무너집니다.